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융의 분석 심리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지향적이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가변적인 존재다. 그죠? 너무 멋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지금, 선생님들이나 나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어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 이렇게 흥분하나요? 그죠? 우리는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존재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그래서 이건 어떤 인간의 행동은 어떤 미래의 목표의 가능성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은 조정되고 조절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무슨 존재다? 가변적인 존재다. 갑순이, 갑동이가 지금의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까칠하고 저희 오빠 친구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금 되게, 좀 나쁜 어휘로 말씀드린다면은 좀 X 가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오빠가 너무나 착하니까 그 악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오빠 친구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었고요. 자, 융의 분석 심리학을 이제 주요 내용을 봅시다.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의식과 무의식, 그죠? 융은 뭐라고 했어요? 무의식에, 이 무의식은 뭐에 주의 감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의식은 의식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녀석은. 그죠? 그래서 융은 무의식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성격 기능에 여러 가지 체계가 포괄되어 발달한다고 보다. 그러니까, 자, 무의식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성격 기능에 여러 가지, 이 성격에 여러 가지 체계가 포괄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가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MBTI 성격 형성의 성격 변화 유형 그죠? 그래서 MBTI가 탄생이 됐습니다. 누구의 이론에 근거해서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근거해서 마이어스와 브릭스 그죠? 이 브릭스는 아버지 마이어스는 딸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탄생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 성격 기능의 여러 가지 체계가 포괄돼. 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의 다 근본 베이스예요, 지금. 그죠? 이제 선생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왜 MBTI가 나왔고, 왜 성격 기능의 여러 가지 체계가 포괄되어 있다. 그런 말이 나올까? 다 의문점이 풀렸죠? 그죠? 그래서 융은 무의식에 주된 관심을 두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의식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무의식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누가? 융이. 그래서 성격 기능에 여러 가지 체계가 포괄되어 발달한다고 보였어요. 선생님들 혹시 MBTI 검사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뭐가 나올지 저는 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F가 나오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제 MBTI 그 공부를 한번 해볼까 했어요. 그죠? MBTI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시간적인 사항이 많이 요구돼서,
하지를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MBTI 공부해 두셔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좀 더 포괄적인 좀 폭넓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쁜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의 주된 관심을 성격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년기 여기서 한번 봅시다. 개인이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 규범, 문화 등의 요구에 적응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자기를 실현하고 또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책에 한번 보셔요. 그래서 개인이 타고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뭐 사회 규범, 문화 등의 요구에 적으면서 사회 규범에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에요. 그죠? 규칙이에요.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문화 등의 요구에 적응하면서 나를 실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개인이 타고난 것과 응? 개인이 타고난 것과 사회 문화적의 원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융은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년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중년기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노년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융은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달리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해서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융은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세계와 달리 이 지금 융은 의식과 정신을 그저 프로이드와 달리 프로이드와 단절을 했어요. 그죠? 뭐 단절을 해서 그 후계자였다가 나중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만의 학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달리 정신을 뭐로 의식과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개의 라인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무의식을 또 뭐 무의식,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자, 다시 한번.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개의 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의식은 어떻게,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융은 또 무의식을 뭐로 지금 또 했어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두 개의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식을 한번 봅시다. 의식은 인간이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며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의식은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의식. 그래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존재로 성장하는데 융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그래서 개성화라고 지칭했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다 틀려요. 저하고도 우리 집 과대표, A반 과대표, B반 과대표, C반 과대표 다 다르단 말이야. 왜? 우리는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존재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은 나만의 존재, 나만의 특화된 과정,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개성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갑순이의 개성은 뭔가? 갑돌이의 개성은 뭔가? 최호정 교수의 개성은 뭔가? 글쎄, 나의 개성은 뭘까요? 저의 개성은 친화력인 것 같아. 어, 선생님들의 개성은 뭔지 궁금하네요. 저의 개성은 친화력. 그러니까 혼자 속상하고 힘들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면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주는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존재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융은 개성화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있어서 이거 한번 더 봅시다. 의식에 있어서 자아, 그죠? 이 개성화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의 내용, 그러니까 개성화는 뭘?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의 내용으로 가져옴으로써 이룰 수 있대. 그러니까 개성화는 어떤 걸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의 내용을 가져오면서 이룰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자아가 존재한대요. 이 개성화에는 뭐가 존재한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 에고, 그죠? 에고, 에고, 슈퍼에고. 그죠?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 기억, 사고, 감정으로 이루어졌다. 자아는 뭐로? 의식적인 지각, 기억, 사고, 감정으로 이루어졌고, 정신의 일부분으로 의식적인 마음이 이 자아예요. 그죠? 자아. 의식적인 지각이나 기억이나 사고 감정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이 자아는 잘 보세요. 이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를 수립하여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밑줄 그으세요. 자아는 어떻다? 의식적인 직역사고, 그 다음에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수립하여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야.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그래서 나만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이 자아가 타인과 경계를 수립해서 나만의 기능을 한다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아는 정신 전체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의식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외부 체계에도 포함하고 있어서 의식에 이르는 문직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는 우리 스스로의 자각, 그죠? 우리 스스로의 보세요. 자아는 뭐다? 우리 스스로의 자각. 그 다음에 고도로 의식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적이고 또 뭐래?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아까 뭐라 했어요? 지금 그죠? 어, 나만의 세계. 내가 자에서 그 무엇이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이 자각에서 자아에서 그 무엇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념이나 감정이나 기억, 지각도 또한 자각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아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는 뭐다? 우리 스스로의 자각이 아닌 자각 스스로의 자각이다 자아는. 그래서 어, 선택적이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아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만 개성화를 달성. 그러니까 의식화를 허용하는 그죠? 이 경험의 의식화의 그 어느 한계 수준에서만 그 단계에서만 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밑줄 그었죠? 인간은 자아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만 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느낄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자신만의 존재, 나 혼자 스스로 느끼는 자아.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무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 무의식은 융은 무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나의 내면 속에 구형되어 있는 그저 빛이 되어 있는 미래사 이것이 언젠가는 의식으로 될 모든 것. 그러니까는 내 안에 모든 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융은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나의 내면 속에 구현되어 있는 미래사 언젠가 뿅뿅 하고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무의식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의식으로 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융은 이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 내 안에 잠재 있는 게 언젠가는 의식으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무의식을 한번 봅시다. 개인 무의식. 여기서 consciousness는 의식이에요. 근데 요 앞에 un, 접두사를 접두어를 붙여서 부정이 되는 거야. 의식, consciousness, conscious. 그죠? 근데 앞에 on을 붙여서 무의식. 그래서 개인적, personal, unconsciousness. 아시겠죠? 컨센서스는 의식이에요. 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를 붙였다는 거.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유사하여 무의식의 표면에 위치하여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생 이후, 그죠? 출생 이후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 억압, 희미한 의식의 경험, 또 망각된 개인적인 정신 내용들이다. 개인 무의식은. 그죠? 출생에서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 억압적이고 희미한 의식의 경험, 그 다음에 망각된, 어떻게 잊혀진 개인적인 정신 내용들이다. 잊혀진 정신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감정 기억이라는 건 있습니다. 감정 기억은요. 이 감정으로 만들어진 이 기억물은 언젠가는 또 그게서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감정적으로 꼬여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풀고 지나가세요. 이 감정 기억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나한테 무슨 말 했지? 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는 언젠가는 이게 이 감정적으로 꼬인 부분은 좋은 감정은 괜찮겠죠. 그죠? 근데 나쁜 감정으로 실타래처럼 이 꼬여 있는 이 감정 기억이라는 녀석은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어떻다? 그래서 출생 이후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 억압, 희미한 경험, 망각된 개인적인 잊고 지냈던 개인적인 정신 내용들을 그죠? 이런 개인 무의식이 그래서 한때는 의식하고 있었어. 그런데 억압해 버렸거나 잊어버린 경험들로 구성이 되고 수용하기 생각하기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생각들은 억압되고 무시당한 채로 어떻게 돼? 내가 그래요. 자 생각해보세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뭐 학대, 성폭행, 이게 어때요? 억압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나타나잖아요. 성인기에. 그래서 이게 차고차고 쌓여있던 게 억압된 감정들이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되어 있다거나, 나중에는 결국엔 자살로 성인이 돼서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이 억압된 감정들은.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해 버렸거나 지금 수용하기 고통스러운 느낌, 이러한 생각들은 억압되고 무시당한 채로, 그죠? 무시당한 채로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개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어때요? 내용으로 억압된 자료의 저장소이다. 개인 무의식은. 자,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선생님들. 진짜. 수용하기 고통스러운 느낌, 생각, 이것들은 억압되고 무시당한 채로, 그죠? 나는 수용하기 싫어. 근데 이게 무시당한 채로 내 기억의 저장소에 남아 있다는 거죠. 개인의 무의식에 남는 개인의 과거의 경험으로도 비롯된 내용. 그래서 융은 이 콤플렉스를 개인 무의식에 포함되는 흥미있는 특징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것을 그러나 해서 의식화하는 것이
인격 성숙의 과제이다. 자, 다시 한번. 이건 이러한 콤플렉스를 개인 무의식에 포함되는 흥미있는 개인 무의식인 콤플렉스. 여러분들 다 지금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콤플렉스가 있나요? 저는 콤플렉스가 글쎄요. 콤플렉스가 거의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저는 너무나 부러워요. 완성품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근데 저는 아줌마로 있다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을 할 수 없게끔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멍하니 커피 마시면서 창가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고 집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들 사교시 하면 언제 오나 베란다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게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억압된 삶이었어요. 나의. 그래서 저는 돈보다도 이런 성공한 전문가적인 여성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콤플렉스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입니다. 그 회의를 가면요. 그분들은 졸업하고서 과정을 겪은 교수님, 그 다음에 관장들, 세무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변호사. 다 직업에서 그냥,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늦게 공부해서 합류해가지고 거기 있으니 회의에서 이게 말을 나중에 잘못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발표 같은 것도,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거 토의할 때도 잘 말을 못해. 왜? 전문가들 다 포진하고 있는데 그게 저의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냥 아주 우아한 척,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내 안에는 그들에 대한 동경, 어, 열심히 한 삶의 흔적,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콤플렉스를 개인 의식에 포함되는 특징 있는 흥미있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많은 기억 추천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유사의 무의식의 표면에 위치하여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 이제 집단 무의식을 봅시다. 아까 개인 무의식은 억압된, 수용되기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 억압, 무시당했던 이런 과거의 경험, 이게 기억의 저장소가 이게 개인 무의식이야. 그러면 집단 무의식은 뭐냐 이거죠. 집단 무의식은 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한된 독창적인 분석 심리학의 이론 체계다. 이 무의식, 집단 무의식, 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안한 독창적인 분석 심리학의 이론 체계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집단 무의식은 자 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안한 독창적 아까 지금 융은 뭐라 그랬어요? 의식을 무의식은 의식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개인 무의식은 수용하기 싫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의 저장소라고 그랬어. 개인 무의식은. 그럼 집단 무의식은 자 봅시다. 개인의 아까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기억의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단 무의식은 뭐냐?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어요. 인간에게 출생과 함께 종족이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인간에게 출생과 동시에 종족이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갖추어져 있던 선험적인 내용으로서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죠?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모티브의 표상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것을,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출생학계 종족에서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갖춰져 있던 그런 과거의 경험적인 내용들로 조상들로부터 불려받은 거다. 이 집단 무의식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인류 역사를 통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소인이 수없이 많은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도 물려받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인류 역사의 산물인 뭐 신화, 민속, 예술 등이 지니고 있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식화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선험적인 내용,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가 아이의 발달이 유아기에서 성숙기로 이행해 나갈 때 동화적 언어로 설명한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있어서 분석 심리학,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보다 더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사용하였고, 이 이론은 그 형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 유사하고 모든 인류가 신화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 선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선언적인 내용으로서 선언적인 내용은 모든 갖춰져 있던 과거의 경험, 이미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이다. 그죠?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모티브의 표상을 형성하고 공유한다. 집단무의식.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맥을 잡았나요? 그죠? 개인 무의식은 뭐야? 내 수용하기 힘든 과거의 경험, 이런, 사건, 사고들의 기억의 저장소, 개인 무의식은. 그러면 집단 무의식은 선언적인 조상들로부터 그 출생과 함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경험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출생하면서 주어진 그 환경, 종족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으로서 그 과거의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이고 신화적인 어떤 표상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게 집단 무의식이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보편적이고 개인 무의식은 내 개인적인 경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태고 유형.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 바르는 거. 원형, 그러니까 태고 유형은 집단 무의식의 여러 가지 내용은 태고 유형이라고 하며 그 동의어는 원형이래요. 원형, 태고 유형. 그래서 태고 유형은 내용을 지니지 않고 단지 형태만을 지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유, 여기 얼굴이 자꾸. 그래서 이제 태고 유형은 내용을 지니지 않고, 내용이 없어, 지금.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형태, 모형, 단지 형태만을 지닌 심리적 반응 양식이다.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 조건이 되고, 또한 그 수가 무수히 많고, 언제, 어디서 생겨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죠?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 조건이 되고 그 수도 무수히 많아. 근데 이런 행동 조건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미리 다 형성이 되어서 그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없어. 이게 뭐라고요? 원형 퇴고 유형이래. 그래서 원형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죠? 원형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인종, 문화에 관계없이 시간이나 또는 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이런 인종, 그다음에 뭐 동양 문화냐 서양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원초적인 행동으로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마음속에 축적되어 나타난다. 그죠? 다시 한번. 이 원형은 태고 유형을 원형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시간이나 인종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시간이나 인종의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원초적인 행동, 원초적인 본능 이러한 게 오랫동안 그죠? 이 원초적인 행동이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내 마음속에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이 원형은. 자, 보세요. 이 관계없이 원초적인 행동을 했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지금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이것도 나의 다 인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들이 마음속에 축적돼서 나타나는 인성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원형을 알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네요. 고정관념이나 누구나 생각하는, 그죠? 고정관념이나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영웅, 악마, 그 다음에 사기꾼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원형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원초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이 마음속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게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선입견인가 있어요. 그죠? 이 선입견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이면은 나는 내 안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옷을 허름하게 입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상대방을 만나서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갈한 모습, 내가 지금 딱 사람을 만났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의 인상이나 머리의 형태나 이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죠?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그 3초 만에 생긴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이 목소리에도, 어, 인상이 있다. 그죠?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다는 거. 목소리에도 다 이게 모든 게 그 사람의 생활이 나와요. 저는 그래요. 이 목소리에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문화에서 자라왔는지를 저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완벽하게는 다 느낄 수 없지만 다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딱 사람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이 행동, 자태 이게 선입견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영웅과 악마, 사기, 선입견, 고정관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형을 그죠? 이 고정관념이라. 그래서 내용을 지니지 않고 단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태고 유형이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구나. 태고 유형. 아까 처음에 지금 여기 맨 위에 나와 있잖아. 태고 유형은 내용을 지니지 않고 단지 형태만을 지닌 심리적인 다른 양식이고. 이제 어때요? 이해가 되죠? 태고 원형이. 선입견, 고정관념. 선입견은 고정관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3초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태고 유형이 원형이구나. 내용은 없고 단지 형태만을 지닌 심리적인 반응 양식이구나. 그게 태고 유형 원형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영웅이 있고 악마가 있고 사기꾼의 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러면 선생님들은 최호정 뉴스에 딱 봤을 때 선입견이 어때요? 깍쟁이 같이 생겼죠? 근데 어떻게? 입을 열면 깍쟁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편한 자리에서, 그래, 친한 친구, 저기 동생들하고 이제 네 명이 모임이 있는데,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이건 그냥 통과. 그래서 이 원형에는 페르소나,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모스, 그림자, 자기, 개성화. 이 원형이라는 게 이러한 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이게 페르소나가 뭐야?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아니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자, 봅시다. 이제 페르소나.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 태고 유형 이제 확실히 알겠죠? 단어 확실히 알겠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고 유형이 원형, 고정관념, 내용은 없고 형태만 있는 심리적인 반응 양식이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다. 이런 걸 보셔서 이 원형 태고 유형에는 페르소나, 아니모스, 그림자, 자기 개성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선생님들, 내가 이제 만약에 되면서, 자, 원형이 뭐라고 그랬지 하고 집어서 이제 또 누구 시켜버려. 자, 제가 얘기했죠. 금방 페르소나. 선생님들 잘 알았죠. 이 단어. 페르소나. 극 중에서 배우가 맡은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말해. 우리 사람들은 어때? 저도 페르소나인 것 같아. 어, 밖에서는 막 활발하게 친화력 있게 어떤 가면을 쓰고 내가 활동하고 있다는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속상하고 힘든데, 왜 나는 밝은 척하고, 왜 상대방을 위해서, 왜 부응하고, 왜 맞춰주고, 왜 배려하고, 너 참 가면을 쓰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뭐다? 태고 유형은 금방 얘기할 때 태고 유형을 원형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껍데기만 있는 거, 형태만 있는 거, 이걸 태고 유형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원형 중에 하나가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누구나 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하나씩 가면 하나, 둘, 셋, 넷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그냥 울 것 같이 힘들고 분노에 차 있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면 돼요? 아니죠. 그럴 때는 샤방샤방한 가면을 쓰고 그 분위기에서도 맞게 우리가 또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뭐다? 이 가면을 페르소나.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제 정확하게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자의 가면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공적 얼굴로 참 웃음이 나오네요. 그죠? 공적인 얼굴이다. 자, 선생님들 이거 별표해 다 같이 별표해버려요. 그냥 자의 가면으로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공적인 얼굴이다. 그럼 내 사적인 얼굴은 뭐가 될까요? 뭘까요? 궁금하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공적인 얼굴만을 보는 거야. 고양시에서 최우정, 노인복지 잘하는 사람, 응. 그리고 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사람, 늘 웃고 있는 사람, 미소가 얼굴에 번지고 있는 사람, 이런 공적인 얼굴로, 저는 이제 사람들과 원만하게. 근데 제가 힘든 거는 가끔가다 뭐냐면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음. 돈만 많고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땐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반드시 자신의 성격이 아닌 성격을 연기하고 내 성격이 아닌 다른 성격을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가면, 외관으로 사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페르소나가.
그래서 외부 세계로 표출되는 자, 사회적 요구와 역할에 기대는 외적 성격인 공적인 얼굴이다. 자, 남한테 보여지는 공적인 얼굴이 뭐다? 페르소나. 자, 우리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이제 페르소나 확실히 알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